정한님 제보 중국 설화. 이승의 기억을 지워주는 여신 맹파 이야기. 우리는 그동안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저승의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맹파라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의 민간 전설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황천길이라고 부르죠. 이 황천길에 가기 전에 영혼들이 통과해야 하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망천하, 즉 잃어버리는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엔 내야교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뜻은 어찌할 방법이 없이 지나가야 하는 다리입니다. 망천하를 건너려면 이 내야교를 이용해 건너가야만 하죠. 내야교는 망령들이 망천하를 건너 황천길로 들어서게 도와주는 다리의 명칭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고서에서는 아주 넓은 데다가 그 길이 역시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다고 적혀 있으며 다른 고서에는 다리가 험하고 좁으며 미끄럽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하거나 악한 망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요. 이곳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망령들의 선과 악을 조사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이 그곳에 서서 선한 망령들은 아주 편하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지만 악한 망령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느끼며 건너가게 한다고 합니다. 선도 악도 아닌 중간의 망령이라면 완전히 편하거나 고통스러운 다리가 아닌 그 중간쯤의 고통을 느끼며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천하라는 강은 그냥 강이 아닌 피비린내가 나고 파도가 센 데다가 펄펄 끓고 있는 강입니다. 그 악함이 극에 달한 망령들은 다리를 건너기도 전에 미끄러운 다리로 인해 이 강에 빠져 아주 깊은 지옥으로 떨어져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내야교에는 특이한 전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야교를 건너기 전에 어느 백발의 노파가 끓인 약탕 한 그릇을 다 마셔야 하는데요. 이 약탕을 맹파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발의 노파의 이름이 바로 맹파이며 맹파가 직접 만들어낸 약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맹파탕을 마시기 전에 망령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이승의 쓴맛을 맛본 후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망령이라도 이 약탕을 마시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으며 행여나 거부해서 마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하교와 황천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탕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망령들이 이승에서의 집착과 미련, 애증 같은 것으로 인한 무거움에서 벗어나 새로이 시작하는 길, 즉 윤회로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야교 입구에서 맹파탕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맹파라는 여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로 두 가지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맹파는 노파가 아니라 젊은 미녀였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청나라 때 현지펑의 가이펑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로 개생이라는 청년은 생전에 사모했던 기녀 란심을 그리워하다 죽게 되는데 염라대왕의 도움으로 황천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환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생 후 란심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위심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며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은 깊어지게 되지만 개생은 가난한 청년이라 위심과의 혼인은 생각도 못할 지경이었죠. 그러던 중 위심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고 개생은 위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따라서 죽고 맙니다. 개생은 엄청난 거리를 걸어오느라 지치고 목이 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망천하에 도착했는데요. 내야교 앞에 한 미녀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그녀에게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에 대한 미련이 그리 많아 어찌 황천길로 갈 수 있겠소. 개생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던 그녀는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사랑을 잊게 하는 물인 망정수 같은 약탕을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정수를 마신 개생은 이승에서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고 편히 내야교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 미녀가 세월이 흘러 노파가 되었을 때 전생의 여러 기억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망자들을 보고 과거 개생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노파는 내야교 앞에 큰 솥을 갖다 놓고 약탕을 불로 끓이며 그곳을 지나가는 망령들에게 그 약탕을 마시게 한 후에 가게 했다는 전설입니다. 맹파에 대한 또 다른 전설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아주 가난한 청년과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혼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출세하는 것에 입신양면으로 기여했고 결국 남편은 출세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는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인과 외도를 하고 말았죠. 이에 분노한 여인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남자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염라대왕이 생사부를 펼쳐 그의 이름을 찾아 이승에서 저지른 잘못과 선행을 모두 확인하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사자를 보내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오게 지시한 후 처의 노여움에 의한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엄청나게 노하면서 당장 그 여인을 끌고 오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염라대왕은 여인에게 아무리 난군에 대한 분노로 인한 짓이라 하나 살인은 용서할 수 없었기에 큰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야교 앞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약탕을 끓이며 황천길로 가려는 망령들에게 약탕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당연히 그 약탕을 마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왜 자신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도 나이가 들어 노파가 되었고 그녀의 성이 맹가라 맹가의 노파가 만든 약탕이라는 뜻으로 맹파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왠지 두자매의 이야기의 작은 언니님께서 저승 구경을 가셨다가 만난 막걸리 할머니가 생각나는 이야기였습니다.